부근논술전문학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집에만 갇혀 지내느라 많이들 힘드시죠? 집에서 쉬엄쉬엄 놀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마련해 봤습니다. 놀면서 하는 공부 기획 시리즈입니다.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름하여 글공부입니다. 이게 왜 글공부냐 하면 글을 읽고 하는 공부도 있지만 글을 쓰면서 하는 공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보통 글쓰기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하죠. 닥치는 대로 글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장도 어떻게 쓰고 또 문장을 간단하게 쓰는 것에서부터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쓰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마 이런 시간은 이렇게 집에 갇혀 있는 이런 시간에만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글쓰기를 배워보는 재미난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예문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칠판에다가 예문들을 많이 쓸 텐데요. 천천히 따라오면서 문장의 구조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의 제목이 뭐라고요? 글공부 시리즈입니다. 문장을 어떻게 쓰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려면 글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건축물로 비교하면은 건축물 자체가 될 거예요. 근데 건축물을 지을 때는 벽돌도 쌓고 그 안에 철근 콘크리트도 집어넣고 또 시멘트도 붓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 나가죠. 마지막으로는 뭐 예쁜 외장재로 마감을 하고 안에다가 전기도 집어넣고 수도도 집어넣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되지요. 이런 거는 이제 꾸미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장이라는 걸 쓸 줄 알아야 글이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 전체의 구조를 배우지는 않고 이번 글 공부 시간에는 간단한 문장 형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이미 글을 잘 쓰는 친구들도 이런 거 해보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은 나름대로 글쓰기 전문가죠. 그래서 글쓰기 어떻게 하는가, 문장 어떻게 쓰는가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거,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나 요거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문장의 구조, 가장 기본적인 문장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예전에 TV에 나왔던 프로그램, 선생님이 옛날 TV 프로그램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 제목이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가수다. 이런 제목이 있었죠. 이거 문장이죠. 아주 간단하네요. 그렇죠? 문장의 구조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놀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면서 노는 거지요. 이걸 문법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써놓고 이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다로 돼 있다. 자, 이제 세 개의 문장을 썼는데 이 문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 문장에서 나는 가수다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단어죠. 물론 기본적으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들이 연결돼야 되고 연결을 할 때 조사로 연결을 하기도 하지요. 그럼 여기서 단어가 중요하니까 단어만 표시해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나는 가수다. 두 개가 있죠. 자, 우리가 원칙 하나를 알았어요. 하나의 문장에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는요. 그렇죠. 나는 공부하고 있다. 물론 단어라고 하면 조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나는 가수 어말어미죠.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를 형성하는 뼈대, 진짜 단어들만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고 있다 했으니까 나하고 공부. 몇 개 들어갔어요? 그렇죠. 2개 들어갔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또 삼면, 3개의 면. 또 바다로 돼 있어요. 그럼 요건 3개네. 그러면 문장이 조금 길어지니까 단어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래요. 문장은 단어로 쓰는데 문장을 길게 쓰려면 단어들을 계속 연결해서 가야 되지요. 요거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실제 글쓰기에서는 요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글쓰기가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물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로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단어만 가지고 글을 쓰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어하고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개념을 이루게 돼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기능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 혹은 조금 더 전문 용어로 개념 뭉치라고 해요. 개념이라고 해도 되고 개념 뭉치라고도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개념 뭉치라는 말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이라고 하면 단어라는 거하고 헷갈리니까 단어들이 합쳐져 있다 해서 우리 개념 뭉치라는 말을 앞으로 한번 써볼게요. 실제로 글을 쓸 때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개념 뭉치를 가지고 개념 뭉치를 붙여서 글을 쓰게 돼요. 물론 이 문장의 경우는 나라는 단어하고 가수라는 단어만 합쳐가지고 문장이 되긴 했지만 문장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문장을 봐요. 그냥 나는 공부한다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하고 있다 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는 중이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얘도 사실은 나하고 단어예요. 공부. 이렇게 2개만 합친 건데 아래쪽을 잘 보면 이제 얘기가 달라요. 그 뭐냐. 우리가 삼면이라는 거하고 바다라는 거하고 단어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삼면이 바다.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관용적으로 많이 쓰죠. 우리나라 해안선은 삼면이 바다. 삼면이 바다라는 게 하나의 개념으로 자주 쓰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라는 개념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단어가 2개죠. 이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삼면이 바다라는 말 자체가 또 하나의 개념 뭉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로만 연결해서 문장을 쓸 때는 문장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의미를 자세하게 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잘 쓰려면 무엇을 잘 만들어내야 되느냐? 그렇죠. 개념 뭉치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멋지기도 하고 문장이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요래요.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글 공부에서 개념 뭉치를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개념 뭉치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만드는지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과학. 우리가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학에 대해서 글쓰기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만 쓰지 않고 우리는 기술, engineering까지 합쳐가지고 많이 써요. 그러면 2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개념 뭉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 기술, 요거는 하나의 개념 뭉치로 씁니다. 근데 요거 과학 기술이 이제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러면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 자, 문장으로 쓰면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되겠지만 요걸 하나의 개념 뭉치로 만들면 더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래요? 그렇죠.
과학기술의 발달. 이렇게 하면 아주 멋진 개념 뭉치가 됐죠. 그러면 이 개념 뭉치를 가지고 또 다른 개념 뭉치를 연결해서 더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의 개념 뭉치를 만들어냈어요. 축하해요. 성공했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조금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철학적인 개념 뭉치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 모두 다 인간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문장이 되겠지만 이걸 개념 뭉치로 만들어내면 훨씬 좋은 문장, 멋진 문장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래요? 그렇죠. 인간의 욕망. 선생님이 사이를 띄워놨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주 멋진 개념 뭉치예요. 인간의 욕망. 그렇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훨씬 좋죠.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다. 이것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오, 훨씬 좋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욕망 해도 되는데 더 멋지게 장식하는 말 넣어볼게요. 이러니까 전혀 새로운 의미가 나왔어요. 어떻게? 인간의 그냥 욕망도 아니고 기본적인 욕망.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하면 뭐가 있나요? 의식주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개념 뭉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개념 뭉치 어떻게 만드는가 요거 배우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힘드네.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성숙해진 모습이 될지도 몰라요.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했죠. 그리고 뭐 새로운 진단 방법, 이런 거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나, 그 새로운 진단 방법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편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가라서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확진자가 저렇게 많은 거다 칭찬하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나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겠죠. 성숙해질 거예요.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물론 문장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 되는데 이걸 또 개념 뭉치로 만들어내면 더 멋진 문장을 쓸 수 있겠죠. 그대로 해볼까요? 고난을 통해, 한 문장으로 쓰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좀 나갈게. 성장하는 인간. 어우, 아주 멋진 개념 뭉치가 나왔어요.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인간.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인간은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고난에 맞서려고 한다. 어우, 멋진 문장이 됐죠. 맞아요. 문장을 쓸 때는 단어들만 연결해가지고 쭉 나가면 문장이 맛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그래서 단어들을 연결해서 멋진 개념 뭉치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개념 뭉치들을 연결하면 아주 멋진 문장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더 몇 가지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사례를, 선생님이 일부러 사례 위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개념 뭉치를 아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하나의 단어에서 개념 뭉치들을 붙이고 붙여서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가는지 한번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밥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봐요.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다. 너무 멋이 없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개념 뭉치라는 거는 앞에 다른 단어나
뭐 형용사나 수식어들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밥을 먹었을까요? 선생님은 그렇죠.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너무 밋밋해요. 나는 맛있는 밥 말고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맛있는 밥. 이러니까 확실히 그냥 밋밋한 문장하고는 다르죠.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어머니가 지어주신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것보다 더 생생하게 멋지게 꾸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바깥쪽에는 쓸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요 위에다가 연결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볼까요? 사실은 여기 한 문장이에요. 고운 손길로. 호호, 아주 멋진 개념 뭉치가 나왔죠. 고운 손길로 어머니가 지어주신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여기에 개념 뭉치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개념 뭉치라는 것은, 뭉치라는 것은 뭔가 뭉쳐 놓은 거죠. 하나만 붙일 수도 있고,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고, 세 개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밥에서 시작했는데, 밥이라는 한 단어만 시작했는데, 너무 밋밋해서 맛있는 밥을 썼고요. 좀 더 생생하게 해보자고 해서 어머니가 지어주신 맛있는 밥을 썼어요. 더 생생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지어보자 해서 고운 손길로 어머니가 지어주신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라는 것은 개념 뭉치가 얼마나 멋지게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문장이 멋지기도 하고 문장이 밋밋하기도 하고 이래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문장 자체를 멋지게 쓴다기보다 개념 뭉치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글을 쓸 때 고민을 할 때는 개념 뭉치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까? 요걸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만 더 또 사례를 들어볼까요? 가봅시다. 재밌죠? 선생님도 재밌네. 가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좀 생생한 거 한번 해볼게. 지구에는 생명체가 많죠. 과학적인 글을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지구만 가지고는 문장을 쓸 수 없어요. 그죠? 문장을 쓸 때는 단어나 개념 뭉치가 2개 이상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지금 개념 뭉치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죠. 지구 말고 또 다른 개념 뭉치를 만들어 봅시다. 원시지구래요. 예. 요 경우는 명사와 명사가 붙여져서 하나의 개념 뭉치가 됐는데, 원래 명사와 명사끼리 붙일 때는 띄어쓰기를 해줍니다. 잘 알고 계세요. 원시지구. 이러니까 그냥 지구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죠? 그럼 원시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생명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원시지구 생명체. 이러면 하나의 개념 뭉치를 만들 수 있겠네? 어떻게 만들래요? 원시지구의 생명체. 근데 이러면 내가 쓰고 싶은 말은 원시지구에는 생명체가 없었다는 걸 쓰고 싶은데, 물론 요것만 가지고도 문장이 돼요. 그쵸? 원시지구에는 생명체가 없었다.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멋진 개념 뭉치를 만들려고 해요. 요거 순서를 바꿔볼까요? 요렇게. 생명체가 없던 원시 지구에서는 하면서 또 문장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라는 단어, 또 확대해서 원시지구라는 개념 뭉치, 또 생명체라는 단어, 얘들을 합쳐가지고 이런 멋진 개념 뭉치를 만들어냈어요. 생명체가 없던 원시지구, 이런 거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도 훨씬 밋밋한데? 좀 밋밋한데?
훨씬 더 생생한 표현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체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해 볼게요. 오케이. 생명체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뭐예요? 그렇죠. 세균이죠. 그러면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 제일 작은 게 세균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바꾸면 아주 멋질 것 같아. 세균 한 마리 살지 않던 원시 지구. 아주 멋진 표현이 나왔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냈던 개념은 생명체가 없던 원시지구, 이런 개념 뭉치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번에는 생명체가 없던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세균 한 마리 살지 않던. 사실은 같은 표현이죠. 생명체가 아예 없었다는 표현하고 세균 한 마리 살지 않았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 어떤 게 훨씬 생생한가요? 그렇죠. 위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아래쪽에서는 세균이 얼마나 작아요? 벌써 상상이 되죠. 근데 걔네들이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아주 생생한 표현으로 나왔죠. 세균 한 마리 살지 않던 원시지구에는 하면서 문장이 시작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첫 시간에는 뭘 배워보았냐 하면 개념 뭉치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개념 뭉치와 개념 뭉치가 합쳐져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학습에서 꼭 아셔야 될 게 요거예요. 모든 문장은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 뭉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개념 뭉치는 여러 단어들을 합쳐서 보다 멋지고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하나의 의미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놀면서 하는 공부, 글 공부 재미있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개념 뭉치 합쳐서 어떻게 문장 만드는가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어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글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글쓰기 파워업 특강이죠. 놀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굳이 복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짚어볼게요. 문장을 만들려면 나는 가수다. 기억나죠? 문장에는 단어 혹은 개념 뭉치가 몇 개 필요하죠? 그렇죠. 2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념 뭉치라는 걸 어떻게 멋지게 꾸미는가, 어떻게 생생하게 꾸미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도 역시 문장 구성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단어를 하나 줄게요. 문장을 써보세요. 밖에 비가 오네. 자, 날씨 줬어요. 이제 문장 써보세요. 굉장히 고민되죠. 날씨에 대해서 뭘 쓸까? 왜 여러분이 고민을 하냐면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단어 하나 가지고는 못 쓰죠. 단어 혹은 개념 뭉치가 2개 필요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더 줘볼게. 기분 오케이. 자, 어떻게 쓸래요? 그렇죠. 날씨가 오늘 흐려요. 흐리니, 날씨가 흐리니 기분이 우울하다. 혹은 또 바꿀 수 있죠. 날씨가 맑으니 기분이 좋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 가지고는 못 썼는데 단어 2개 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단어 또 줘볼게요. 아직 개념 뭉치는 조금 있다가 하고 단어를 또 줘볼게. 말하고 당근. 자,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말은 당근을 좋아한다. 됐죠? 아주 간단하네. 그럼 우리 이제 알겠네. 문장을 쓸 때는 단어 혹은 개념 뭉치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선생님이 요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하나 더 해볼까? 봄, 꽃. 이래도 문장 쓸 수 있죠? 봄에는 꽃이, 들판에 산에 꽃이 가득하다. 써볼까요? 봄이 되면 들판에 산에 꽃이 가득 핀다. 선생님, 사기쳤네. 왜?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단어는 많죠. 그렇지만 개념 뭉치를 헤아려 보면 신기하다.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봄이 되었다 라는 개념이에요. 개념 하나. 또 들판에 산에, 이건 일종의 열거법이죠. 얘는 사실은 넓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들판에 산에, 이것도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꽃이 가득 핀다. 그쵸? 얘는 개념 뭉치가 3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봄이 되었다라는 개념 하나. 그리고 개념 뭉치라는 것은 의미의 단위라고 했죠. 여러 단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봄이 되었다. 또 들판과 산이라고 하는 개념 뭉치. 또 마지막, 꽃이 가득 핀다, 꽃이 가득하다. 얘는 3개의 개념 뭉치를 가지고 만들었네. 그렇죠. 개념 뭉치 신기하죠. 문장을 분석해 보면 아무리 긴 문장도 결국 뼈대가 되는 개념 뭉치는 2개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보면 들판에 산에를 뺄 수 있죠. 봄이 되면 꽃이 가득 핀다. 근데 개념 뭉치 하나를 더 넣은 거죠. 들판에 산에 꽃이 가득 핀다. 이렇게 개념 뭉치를 연결해 나가는 것이 문장 쓰기의 기본 원리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멋진 표현은 없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더 멋진 표현 한번 잡아봐요. 선생님은 자연을 좋아해요. 근데 자연은 아름답다. 이런 문장도 물론 좋지만 좀 더 멋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전혀 관련 없는 단어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무슨 과목 싫어해요? 선생님하고 조금 다르네. 선생님은 이거 좋아하는데. 수학. 오케이. 그러면 자연하고 수학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건 이거죠. 자연은 수학이다. 물론 뜻이 되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뭇잎 싸기 이런 거 보면은 또 피보나치 수열 이런 거 볼 수 있죠. 자연은 수학이다. 이래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멋진 표현을 한번 해볼까? 너무 추상적이니까 자연은 수학으로 관찰할 수 있다. 자연은 수학이다. 또 말이 되기는 되는데 이건 살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은 수학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개념 뭉치 한번 분석해 볼까? 어떻게 돼요? 자연은 됐죠? 이건 하나의 단어네. 그러면 수학으로 관찰한다. 그쵸? 그럼 자연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였는데 수학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하나의 개념 뭉치죠.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개념 뭉치가 됐어요. 이러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왔죠. 그럼 이것보다 더 멋진 표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연은 수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죠. 기호들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언어죠. 그러면 자연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졌다. 와우! 굉장히 멋진 표현이 됐어요. 개념 뭉치 분석해 볼까? 자연은, 얘는 단어다, 그죠?
수학의 언어로 쓰여졌대. 수학의 언어는 하나의 개념 뭉치죠. 오, 아주 멋진 표현이 됐네. 자연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졌다. 요건 선생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게? 네. 갈릴레이 아저씨가 한 말이야. 17세기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수학자, 물리학자였죠.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이런 멋진 표현을 만들어냈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을 보면 역시 개념 뭉치로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연은 수학의 언어로 되어 있다. 아유, 멋진 표현이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삶에서 좀 볼 수 있는 거,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또 가보자. 얼마 전에 선생님이 바닷가에 갔더니, 얼마 전이라는 것은 여름을 말합니다. 한참 전이네, 몇 달 전에 갔더니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고 있어요. 갈매기가 알죠? 새우깡을 이렇게 새우깡을 짠 들고 있으면 갈매기가 날아와서 새우깡을 탁 낚아채 가요. 그러면 갈매기하고 새우깡을 가지고 멋진 문장을 쓸 수 없을까? 물론 말 그대로 하면 갈매기가 새우깡을 낚아챘다 이래도 되지만, 그건 그냥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좀 더 멋진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개념 뭉치를 먼저 만들어 보자. 갈매기는 어떤 갈매기예요? 새우깡을 바라는 갈매기예요. 개념 뭉치 멋진 거 나왔네. 새우깡. 그냥 새우깡을 바란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시지구 할 때 세균 한 마리도 살지 않는 원시지구, 이러니까 훨씬 생동감이 있었죠. 그럼 새우깡보다는 새우깡 하나를 바라는 갈매기. 와우, 이러니까 정말 멋진 개념 뭉치가 나왔네. 이게 하나의 개념 뭉치예요. 새우깡 하나를 바라는 갈매기.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까? 갈매기, 고작 새우깡 하나를 바라는 갈매기. 좀 우울한 표현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가볼까? 처럼. 자, 이제 비유법을 쓴 거다, 그치? 직유법을 썼어요. 새우깡 하나를 바라는 갈매기처럼 나는 초라한 꿈을 꾼다. 이러고 보니까 부사 하나를 붙이면 훨씬 좋겠다. 어떻게? 고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더욱더 초라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읽어보자. 고작 새우깡 하나를 바라는 갈매기처럼 나는 초라한 꿈을 꾼다. 어떻게? 그냥 나는 초라한 꿈을 꾼다 해도 말이 되지만, 시각적인 표현이 나왔죠? 고작 새우깡 하나를 바라는 갈매기처럼 나는 초라한 꿈을 꾼다. 와우. 우리 지금 이 문장 어떻게 만들었어요? 딱 두 단어를 확대하고 확대했죠. 갈매기라는 단어하고 새우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처음에 개념 뭉치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새우깡 하나를 바라는 갈매기. 하나의 개념 뭉치. 또 개념 뭉치. 꿈을 꾼다. 물론 꿈 꾼다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도 볼 수 있지만 개념 뭉치예요. 그러면 꿈을 꾼다. 이 문장의 뼈대는 앞에 한 개, 개념 뭉치 한 개, 뒤에 또 개념 뭉치 한 개. 이렇게 해서 개념 뭉치 두 개를 가지고 멋진 문장을 만들어냈네. 내가 만들어 놓고도 되게 만족스럽다. 고작 새우깡 하나를 바라는 갈매기처럼 나는 초라한 꿈을 꾼다. 이러니까 진짜 문장이 굉장히 생동감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개념 뭉치에 대해서도 배웠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념 뭉치를 좀 더 자세히 배웠죠. 그럼 오늘은 개념 뭉치를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어내는가, 이걸 같이 연습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문장을 쓸 때는 원고지를 펼쳐놓고 바로 쓰려고 하지 말고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써봐요.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그럼 그 떠오르는 단어에다가 또 다른 단어들을 연결해봐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단어 더하기 단어는 개념 뭉치죠. 개념 뭉치를 많이 만들어 둬요. 그럼 그 개념 뭉치들을 합치고 연결하고 연결하면서 멋진 문장들을 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니까 오늘 벌써 문장 쓰기에 대해서, 문장 구성에 대해서 제법 많이 알게 된 것 같죠. 문장 쓰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단어들을 연결해서 개념 뭉치를 만들고, 개념 뭉치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든다. 요거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 세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멋진 화려한 개념 뭉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봐요. 오늘 글 공부는 여기까지. 부정 국어 논술 전문학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면서 하는 공부, 글 공부, 글쓰기 파워업 특강입니다. 우리 집에 갇혀 지내느라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평소에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고민,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는 문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과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수업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많은 예문들, 사례들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력이 나도 모르게 늘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념 뭉치를 만들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개념 뭉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개념 뭉치냐? 창의적인 개념 뭉치예요. 그러면 선생님, 창의적인 게 뭔가요? 크리에이티브한 게 뭔가요? 창의적인 거는요, 엉뚱한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전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두 가지, 세 가지 대상을 서로 연결 지으면 그게 아주 창의적인 게 돼요.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 고민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 글이 창의적이 되려면 문장이 창의적이어야 되고, 문장이 창의적인 문장을 쓰려면 개념 뭉치 자체가 아주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가볼게요. 창의적이라는 말은 뭐냐? 전혀 엉뚱한 사물을 연결하는 거예요. 좀 선생님이 써볼게. 엉뚱하다는 표현보다는 낯선 대상을 서로 연결해주면 이게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만든 사례가 있는데, 이 만든 사례는 조금 과격하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여기 형광등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창의적인 개념 뭉치 만들기, 형광등. 오케이, 됐죠? 또 뭘 연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눈부시게 밝다, 이러면 전혀 창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상상의 문을 열어줄 수 없어요. 낯선 애를 붙여야 돼요. 뭐 할까요? 분필 어때요? 좋죠? 그럼 형광등하고 분필 한번 붙여봐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우리가 보통 흔히 비유법을 많이 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분필 같은 형광등. 오, 이상하다. 분필이 흰색 막대기니까? 아니죠.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분필로 낙서를 하면 되게 지저분하죠. 맞아요. 우리 애들이 여기에서 엄청 낙서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아우, 지저분하네. 그럼 이렇게 가보자. 분필로 낙서를 하죠. 분필로 낙서했어요. 그럼 우리 집 형광등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까? 이거 답답하죠? 지저분하죠? 오케이. 분필로 낙서한 것처럼. 됐다. 이제 뭔가 좀 보인다. 처럼, 뭐뭐 같이, 이런 직유법이 참 재밌어요. 비유법을 많이 써보면 머리가 똑똑해진대요. 여러분도 한번 써봐요. 그러면 분필로 낙서한 것처럼
뭔가 답답하다 그랬어요. 흐리고, 흐리죠? 답답한 형광등. 오, 연결됐어요. 불빛. 오, 멋진 표현. 어때요? 좀 생생하죠? 다시 가볼게요. 분필로 낙서했다. 하나의 개념 뭉치 나왔죠. 또 분필로 낙서한 것처럼, 자, 분필로 낙서했다. 하나의 개념 뭉치. 흐리고 답답한 형광등 불빛. 얘는 전체가 하나의 개념 뭉치예요. 가운데는 뭐뭐처럼만 붙이니까 금방 해결됐네. 아주 창의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쓸 수 있겠네. 나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나는 답답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 앉아 있었다. 자, 이 표현하고 가볼게요. 마치 분필로 낙서한 것처럼 흐리고 답답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 앉아 있었다. 엄청 생생한 표현이 나왔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의적이라는 건 뭐지요? 낯선 대상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의 출발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 뭐예요? 형광등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거, 분필을 붙였더니 희한한 표현이 나오게 됐죠. 분필로 낙서한 것처럼 흐리고 답답한 형광등 불빛. 이러니까 진짜 답답한 형광등 아래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죠. 여러분 집에서 그러고 앉아있을 것 같은데 미안해요. 선생님이 써놓고 보니까 너무 생생한 그 답답함이 선생님에게 전해졌네요. 이번에 좀 바꿔볼게요. 이상하게 자꾸 선생님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어두운 표현이 나오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개 2마리가 우리 식구로 들어왔어요. 이름은 초코하고 딸기예요. 아주 예쁘장한 강아지들인데,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해볼게요. 개. 오케이, 개. 자, 우리 창의적이라는 것은 낯선 대상을 서로 연결하는 거다, 그쵸? 개하고 뭐 연결할래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 생뚱맞은 거 뭐 있을까요? 오케이. 자동차. 오케이. 자동차가 생각났어요. 자동차. 그럼 이제 개가 혹은 자동차가 달린다, 그죠? 혹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비유법을 써보면 자동차 달리듯이 개가 달렸다. 뭐 이래도 말은 될 텐데, 선생님은 거꾸로 가보고 싶어요. 자동차가, 지금 우리 개념 뭉치 가지고 문장 만들기 하고 있죠? 자동차가, 또 비유법 써볼게요. 이러면 좀 욕 같긴 한데, 그래도 가보요. 개처럼 달렸다. 개처럼 달렸다. 엊그제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개하고 개 2마리하고 공원에 나갔어요. 그래서 개들을 풀어놓으니까 정말 어디로 달릴지 알 수 없게 막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개처럼 달렸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욕 같긴 하지만 좀 과격한 표현이 됐네요. 더 과격하게 가볼게요. 자동차가 성난 개처럼 달렸다. 여러분 성난 개에게 쫓겨봤나요? 정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막 짖으면서 뒤따라오면 엄청 힘들어요. 이건 아무래도 소설적인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자동차가 그냥 달린 게 아니라 자동차가 성난 개처럼 달렸대요.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달린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달린 거죠? 이렇게 달린 거죠. 그렇게 달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우리는 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선생님이 썼냐, 뭐 생각나는 단어가 이랬는데, 만들고 보니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됐습니다. 원래 글 쓸 땐 이래요. 어떤 문장이 나올지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아주 신기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글쓰기의 재미예요. 문장을 생생하게, 비유법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쓰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쓰기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단어 가지고 우리 또 한번 만들어 봐요. 오늘 이상하게 글쓰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어두운 글이 나오고 있죠. 무시하고 한번 가봅시다. 어떤 글이 나올지는 선생님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택배가 왔어요. 쌀 20kg이 왔습니다. 네, 왜 20kg이나 시켰느냐?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평상시에는 10kg짜리 시켰는데 이번에는 20kg짜리 시켰어요. 이유는 다 알겠죠? 그럼 이제 택배가 왔어요. 하고 뭘 붙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 택배? 갑자기 오늘 좀 마음이 우울하죠? 그러면 마음. 얘들 둘이 붙여서 이제 문장을 개념 뭉치 혹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택배 상자. 오케이. 택배 상자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택배 상자가 내가 기대감이 막 차 있을 때는 택배 상자를 막 뜯어보고 싶은데 기대감이 없을 때는 택배 상자를 그냥 넣어두죠. 그리고 또 택배 상자는 포장이 엄청 꼼꼼하게 돼 있죠. 테이프를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그거 열려면 엄청 힘들죠. 가위 가지고 이렇게 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열어야 되죠. 택배 상자라는 거는 닫혀 있네. 오케이. 뜯지 않았네. 뜯지 않은 택배 상자. 오, 멋진 표현. 멋진 표현 나왔어요. 뜯지 않은 택배 상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직유법을 한번 써볼까요? 처럼. 뜯지 않은 택배 상자처럼. 그 다음에 뭐 나올래요? 마음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의 마음은 굳게, 꽁꽁. 그의 마음은 단단히, 굳게 닫혀 있었다. 어쩜 좋아. 이 굳게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다시 한번. 뜯지 않은 택배 상자라는 개념 뭉치를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붙였는데, 그러면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이것도 하나의 개념 뭉치예요. 마음이 열린 마음도 있고 닫힌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 얘도 개념 뭉치예요. 그러면 뜯지 않은 택배 상자처럼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의 마음을 열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쵸? 이걸 이제 표현하려고 뜯지 않은 택배 상자처럼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죠? 개념 뭉치를 활용해서 문장 쓰기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해본 거냐 하면 개념 뭉치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개념 뭉치를 만들어낼까? 창의적이라는 것은 낯선 대상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의도하지 않은 문장들, 선생님도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글쓰기의 재미예요. 이게 바로 문장 쓰기의 기본 원리이면서 모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이에요. 단어 하나 딱 써놓고 그 단어들을 연결하고 또 다른 단어들을 연결하고 이러면서 멋진 문장들을 쓰고, 그러면 그 멋진 문장들이 모여서 멋진 글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자, 우리 글쓰기 파워업 특강, 놀면서 하는 공부, 글 공부. 오늘은 3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4번째 시간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어 논술 전문학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 파워업 특강, 놀면서 하는 공부, 글 공부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에 개념 뭉치에 대해서 배웠고요. 2번째 시간에 개념 뭉치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드나를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역시 개념 뭉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데 좀 더 창의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나 낯선 대상을 연결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역시 개념 뭉치에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개념 뭉치를 창의적인 개념 뭉치 말고요. 논리적인 개념 뭉치를 어떻게 쓰나 요거 우리 한번 알고 가려고 해요. 그것도 요 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논리적인 게 뭐냐. 논리적인 거는요. 뭐 구질구질하게 쓰기 막 설명을 하면 너무 정말 구질구질한 말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논리라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혹은 단계가 정해져 있다.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말의 순서를 짜는 거겠죠. 맞아요. 개념 뭉치도 마찬가지야. 논리적으로 쓴다는 거는 순서에 맞게 차분하게 쓴다. 이런 겁니다. 자, 예문 한번 가볼게요. 운동 나왔어요.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몸이 건강해지죠. 그럼 어떻게 갈까요? 운동하고 건강을 합치면 되겠구나. 그러면 가볼게요. 운동은 건강에 좋다. 어우, 이래도 아주 간단한 문장이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사실 개념 뭉치가 안 쓰였죠. 단어 두 개를 가지고 그냥 연결해서 만든 문장이죠. 운동, 건강. 그럼 이번에는 개념 뭉치로 한번 확대해 볼게요. 그냥 운동 말고 운동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안 되죠.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규칙적으로 해야 되죠?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운동일 때보다도 훨씬 더 개념이 분명하고 개념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잡혔죠. 아, 운동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느낌이 오죠. 그러면 요 정도 이거는 한 몇 학년 정도에 쓸 수 있을까요? 운동은 건강에 좋다. 이거는 선생님이 보기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단어도 알고 건강이라는 단어도 알죠? 요거는요.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좋다. 초등학교 1학년도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요거는 한 2학년? 3학년 정도 돼야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건강에 좋다는 거를 좀 더 꾸며볼게요. 순서를 논리적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뭔가가 들어가주면 좋겠어. 그러면 운동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죠. 밥을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어요. 또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소모해요.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신진대사라고 해요. 그럼 이제 신진대사가 향상되는 거죠. 어디에 집어넣으면 좋을까? 신진대사가 향상되어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좋다. 순서가 안 맞네. 그럼 어떻게 갈까요?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건강이 좋으니까 신진대사가 향상. 이것도 아니죠. 그럼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규칙적인 운동은 자, 신진대사를 올려주죠. 향상시키죠. 신진대사를 향상시켜. 그 다음에 건강에 좋다. 자, 지금 세 가지 개념 뭉치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규칙적인 운동 한 개. 또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 거죠. 한 개. 또 건강에 좋다. 한 개. 물론 건강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세 가지 개념 뭉치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순서를 바꾸게 되면 좀 혼란스럽죠. 다시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좋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럼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 운동이 있고 신진대사를 향상시키지 않는 운동이 있고 헷갈리죠. 일반적인 의미로 쓰려면 이 순서가 제일 좋다, 그쵸?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향상시켜 논리적인 거죠. 건강에 좋다. 착착착 이어지고 있죠. 개념 뭉치들을 연결 지을 때는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줘야 돼요. 그 순서 짜는 거는 쓰면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요 사이에 또 다른 말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또 다른 말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연습장에다가 미리 한번 개념 뭉치도 만들어 놓고 문장을 한번 써본 다음에 원고지에다가 옮겨 적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원고지 바로 쓰게 되면 열심히 지우개로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그래야 돼. 연습장에다가 좀 자유롭게 써보는 연습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순서를 짜면서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조사를 했대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뭐냐? 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뭐냐? 시는 뭘까요? 네, 윤동주의 서시가 꼽혔습니다. 서시 알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예, 그렇게 시작하죠. 소설은 뭘까요? 네, 엄마 아빠한테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실까? 아마 한 7, 80%는 이거 대답할 것 같아요. 황순원의 소나기. 네, 그 소설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1등 소설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읽어보면은요, 아우, 잘 썼어요. 그 소년과 소녀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아주 잘 쓴 로맨스 소설입니다. 선생님도 황순원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지 로맨스 소설이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설의 기법상으로 봐도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우수한 탁월한 소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순원의 소나기를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황순원의 소나기, 이 자체가 개념 뭉치죠. 황순원의 소나기는 좋은 소설이다. 자, 이렇게 해도 역시 문장이 되죠. 그러면 개념 뭉치 찾아볼까요? 어떻게? 황순원의 소나기는 좋은 소설. 황순원의 소나기 자체가 하나의 개념 뭉치죠. 또 좋은 소설, 또 하나의 개념 뭉치죠. 됐죠? 그럼 여기에 이제 논리적인 순서를 짜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넣어볼 텐데, 소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 소년의 입장이에요? 아니면 소녀의 입장이에요? 네, 소년의 입장이죠. 황순원의 소나기는, 자, 요거는 선생님이 또 한번 써볼게요. 황순원의 소나기는, 자, 끝은 좋은 소설로 갈게요. 그럼 가운데에 논리적으로 간다는 건 이제 순서를 짜는 건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소년의 가슴 아픈, 오케이, 가슴 아파요. 사랑을 보여주는, 됐죠? 좋은 소설이다. 자, 다시 한번 개념 뭉치 얼른 찾아볼까요? 어떻게? 황순원의 소나기. 또 개념 뭉치라는 건 의미의 단위죠.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소년의 가슴 아픈 사랑. 예, 요것도 하나의 개념 뭉치. 좋은 소설. 요것도 하나의 개념 뭉치. 이렇게 하면 황순원의 소나기는 한 소년의 가슴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소설이다. 이거는 순서 바꿔도 되네. 한 소년의 가슴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황순원의 소나기는 좋은 소설이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네요. 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개념 뭉치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해서 지난 시간에는 창의적인 연결을 같이 공부했고요. 오늘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배열해보고 저렇게도 배열해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배열인가를
말로 해보면 사실은 제일 좋고요. 또 연습장에 써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짜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정말로 논리적으로 조금 까다롭게 한번 가볼게요. 자, 민주주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벌써 말이 약간 어려워졌죠? 그럼 민주주의는 이렇게 가볼까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자, 개념도 사용되고 있고, 단어도 사용되고 있고, 개념 뭉치도 사용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하나의 단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개념 뭉치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왜 논리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좀 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명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워요. 명제에서 논리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이 있어요. 역이라는 것도 있고 뭐 대우 명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세하게는 몰라도 돼요. 그냥 얘가 앞으로 올 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이 만약에 앞으로 오면 그럼 당연히 민주주의는 뒤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갈래요? 다수결의 한번 앞에 써볼게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다. 이러면 좀 뭔가 어색해요. 이걸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 이제 집합 가지고 따지는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면 무조건 민주주의냐? 그렇지는 않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민주주의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돼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개념 뭉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 또 민주주의 똑같은 개념 뭉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결문들이 좀 바뀌었죠. 앞에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실은 위의 문장이랑 아래의 문장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게 더 강조된 표현인가요? 다수결의 원칙을 어떤 쪽이 훨씬 더 강조하고 있나요? 그렇죠. 여기 2번 문장이 다수결의 원칙을 훨씬 더 세게 강조하고 있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긍정문보다는 부정문이 훨씬 더 의미가 세죠. 너 그거 해. 이거보다는 너 그거 안 할래. 이게 훨씬 의미가 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위에는 긍정문이었고 아래쪽은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부정문의 형태로 서술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재밌죠.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쳐 있을 것도 같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논리적인 거, 순서, 어떻게 개념 뭉치를 배열을 해야 논리적인 문장이 나오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간단한 글쓰기 특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이거 사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명제의 참과 거짓, 명제의 역, 명제의 대우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전문용어로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짧은 강의에서 논리학까지 간 거예요. 근데 논리학까지 가게 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진 않고요. 간단하게 개념 뭉치 두 가지를 이렇게도 배열할 수 있고 저렇게도 배열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잘 짜면 훨씬 멋진 문장, 아주 힘있는 문장을 쓸 수 있다까지 우리 배웠어요. 집에서 놀면서 하는 공부, 글 공부라고 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으니까 이론 공부도 한번 해본다. 짧지만 정말 파워풀한 강의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글쓰기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부담 없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짧지만 선생님도 많이 배우는 강의였어요. 이 강의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문장 쓰기의 원리 실제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PDF 파일로 숙제, 간단한 과제지 같은 걸 한번 올려주려고 해요. 해와야 되는 숙제는 아닌데 연습 문제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보시고 또 써서 가져오면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봐주실 거예요. 자, 우리 힘내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한번 하면서 강의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